글을 좀 써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진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세주 작가의 글을 길잡이 삼아서 그냥 글 쓰는 기술을 넘어서 진짜 작가의 영혼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자, 잠시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갈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글쓰기로 이끄는지, 그 진짜 이유,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혹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분이 글 쓰는 동기를 딱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첫째, 순수한 이기심.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둘째, 미학적 열정.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고 싶은 욕구. 셋째, 역사적 충동.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 글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마음이 가시나요? 물론 오웰의 말도 다 맞는데 여세주 작가는 특히 수필을 쓰는 사람들은 그 핵심 동기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 욕구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 내 경험, 내 생각을 탐구해서 세상에 꺼내놓고 싶은 그 강렬한 내면의 목소리. 그게 바로 수필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마음만으로 글을 쓰기엔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바로 수필가라는 이름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인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세주 작가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인데요.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너무 쉽게 나 수필가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치열하게 이 길을 걷는 작가들까지 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작가가 되려는 사람이 마주하는 첫 번째 외부의 장벽인 셈입니다. 근데 사실 남들 시선보다 더 힘든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모든 창작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고통,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고통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작가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가 박사과정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한 교수님을 찾아갔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작가의 자세가 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툭 던지셨다고 해요. 공부 안 해도 마음이 편하면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 한마디가 작가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의 진짜 속뜻,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작가에게 글쓰기란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못 견디겠는 거, 거의 본능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글 안 쓸 때 막 초조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면 네, 바로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작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들. 그거 실패의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 아주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겁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니까요. 자,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또 넘어서야 할까요? 이제 작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훈련법, 바로 장인과 선수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책 한 권 냈다고, 등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승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하고 알리는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첫 번째 정신은 바로 도공의 정신입니다. 거장 도공이 마음에 안 드는 도자기를 망설임 없이 깨버리는 것처럼 내 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운동선수처럼요. 프로 선수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초체력과 기술을 훈련하는 것처럼 작가에게도 이 매일의 꾸준함이 숙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장인의 기준과 선수의 꾸준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글을 안 쓸 땐 무조건 읽기, 쓰는 건 습관처럼 타협 없이 매일 하기, 그리고 약한 글은 과감하게 버리기, 마지막으로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기. 이 4가지가 바로 진짜 작가의 하루를 만드는 기둥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매일 읽고 쓰는 육체적 훈련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작가에게도 지적인 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왜냐면요, 그냥 쓰기만 하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똑 떨어지거나 세상을 보는 나만의 관점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이 벽을 뛰어넘게 해주는 힘이 뭐냐? 작가는 이걸 문학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운동선수한테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작가한테는 이 지식이라는 체력이 있어야만 창의력의 한계를 넘고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적 체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 수필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가는 문학이론, 문학의 역사, 날카로운 비평들, 심지어 시나 소설 같은 다른 장르의 창작이론까지 아주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의 훈련과 지적인 탐구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진짜 나만의 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모든 노력이 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모든 고된 과정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결국 맨 처음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쓰는가? 그리고 나에게 수필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흔들림 없는 나만의 답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과 씨름하는 거죠. 수필에 꼭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있어야만 할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냥 예쁜 문장 나열이면 그게 낙서랑 뭐가 달라?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예술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죠. 바로 이 팽팽한 논쟁 속에서 나만의 철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작가는 요즘 독자들은 그래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글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살짝 팁을 주네요. 자, 오늘 함께한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당신의 수필은, 당신의 글쓰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의 펜 끝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